네, 어서 오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간밤에 국제유가 72달러 선을 돌파했죠? 맞습니다. 정말 치솟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지 또 관련주 섹터와 함께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별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오른 만큼 네. 지금 맵에서도 초록색이 더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페이스북만 조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초록빛이 드러나 있고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역시 바 차트에서도 초록색이 훨씬 지배적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는 3% 넘는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기초 소재와 산업, 그리고 테크와 금융까지 좀 모든 섹터들이 골고루 활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는 10개의 섹터가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요. 유틸리티가 홀로 약세를 가져갔습니다. 네, 어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나면서 이제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또 전반적인 섹터들이 다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들을 가져갔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뭐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좀 빨간색을 보이고 있고요. 또 퀄컴, 네, 좀 빨간색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이슈들은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 스타벅스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에 3.5%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114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다는 점까지만 짚어드리고 나머지 좀 좋은 흐름 가져간 종목들 장유진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좀 더 섹터별로 굵은 흐름들을 이번엔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에너지 섹터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색상으로 살펴보시면 지금 옆에 있는 산업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좀 더 싱그러운 톤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장주 엑슨모빌과 쉐브론도 이렇게 초록불을 켜내고 있고요.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전주 대비 640만 배럴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 72달러 선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시황센터에서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개별 종목으로는 목표가가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현재 살펴보시면 무려 7%나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81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트루이스트 증권에서 목표가를 기존의 122달러 선에서 130달러로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는 월가에서 제시한 목표가 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평균 목표가도 100달러 선이라는 점을 함께 감안하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티커가 빵이에요. 되게 독특한 그쵸? 티커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인데 근데 지금은 진입하시기엔 조금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되게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지만 에너지 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유가의 흐름에 또 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때에 진입하시기보다는 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기술주를 살펴볼까요? 네, 기술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연일 이렇게 초록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빵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좀 높은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저희가 어제는 배당금을 인상할 전망이다. 이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 조금 꼼수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네. 6천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뭔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라기보다는 사실 네. 상승세는 전반적인 상승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뭐 법인세, 소득세 이런 인상안을 좀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주 초부터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사주 매입에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리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할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글로벌 인사이트 때 나왔던 그 종목들 중에 하나인 아도비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게 눈에 띄네요. 혹시 글로벌 인사이트에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신 분들 되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셨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지금 아도비, 네, 지금 보면은 2.49% 상승하면서 661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다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또 다른 기술주도 살펴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어도비 아무래도 호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탄력을 받았는데요. 전자상가
거래 결제 서비스에 진출한다라고 좀 본격적인 이런 움직임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어도비는 사실 저희가 익숙한 걸로는 뭐 포토샵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확실히 변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건 스탠리는 기존의 목표가 610달러 선에서 736달러로 크게 상향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목표가를 굉장히 많이 높였네요. 네,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먼저 전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해서 테크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기초 소재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야 돼요. 그렇죠? 장희진 캐스터 기초 소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소재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초 소재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주목하지 못했던 섹터입니다. 그리고 맵에서도 굉장히 변방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변방에 조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포트 맥모란 FCX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구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구리 가격이 한 2거래일 정도 조금은 약세를 가져가다가 다시 반등세를 가져가면서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도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뭐 국내 구리 관련주도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하단 자막으로 국내 구리 관련 종목들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요. 5% 넘는 상승 흐름 속에서 3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예전에도 저희가 이제 구리 관련한 이제 선물 가격이 올랐을 때 제가 풍산과 이구산업 등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뛸 때는 큰 폭으로 뛰지만 안 움직일 때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들어올 때만 좀 많이 움직이는 경우인 것 같고 풍산 같은 경우는 PBR이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로도 엮여 있고 또 구리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만큼 풍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제가 오래전에도 저희가 언급을 여러 번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또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 몇 달 전에도 저도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이라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관심 가져볼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철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뭐 환경 오염 관련 규제 때문에 철강업체의 생산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추세 속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뭐 국내 철강주들도 계속해서 흐름을 저희가 주시를 해야겠고요. 뭐 미국에서는 철강 지수가 전년 대비 약 2배나 뛰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누코를 살펴볼 텐데요. 누코는 현재 3%대 강세 속에 109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맵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X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US 스틸이라는 종목도 역시 철강주인데요. 4.99% 거의 5% 가까운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 25달러 선에 마쳤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장유진 캐스터가 벌컨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벌컨은 어떤 소식이 있죠? 네, 지금 기초 소재를 살펴보시면 저희 네. 맵에서 전반적으로 오늘 초록불을 켜내고 있었고 에너지 섹터에 이어서 가장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유독 자줏빛을 밝혀내고 있는 게 바로 빌딩 머티리얼즈인데요. 아무래도 건축 관련 자재들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벌컨과 함께 확인할 마틴 마리에타라는 종목은 무려 14거래일째 음봉을 기록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미국에서 주택 공급난에 대한 소식을 저희가 좀 앞서서 지난주에서부터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택 공급난이 있는데도 주택 신축이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건설 현장에 나서야 할 인력난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건축자재주는 계속해서 최근에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차트에서도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금융주 함께 짧게 금융섹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섹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일 초록색을 켜고 있는 게 티커 C를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죠. 맞습니다. 시티그룹이 2% 넘는 강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를 70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이 전일장에선 상승했는데 다시 가격은 내려오고 국채 금리가 1.3%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주요 은행주 일제히 초록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유독 골드만삭스가 조금 자줏빛 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어떤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히려 주가가 조금 약세 를 가져갔습니다. 바이 나우 페이 레이러 시장에 합류할까라고 이렇게 좀
물음표가 붙으면서 핀테크 기업 그린스카이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그린스카이는 주가가 50%나 넘는 이렇게 폭등하는 흐름을 가져갔지만 그런데도 골드만삭스는 약세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